안녕하세요. 연관 분석 시리즈 10번째 시간, 그리고 3장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3장은 ML 엑스텐드 실습이라는 과정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연관 분석 관련해가지고 연관 분석 이론, CRM과 데이터 마이닝, 장바구니 분석이 뭐지? 그 다음에 연관 분석의 5개 지표, 콜앱 등을 살펴보았고요. 이 배경을, 기본 지식을 이용을 해서 에이파이오리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어프리오리 라는 알고리즘으로 그로서리 데이터 식료품 분석이었었죠.를 이렇게 살펴봤었어요. 오늘은 ML Extend라는 라이브러리를 쓸 거예요. 조금 에이파이어리보다 더 범용적으로 많은 기능들이 있는 라이브러리고요. 그 다음에 이 범용적인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고 온라인 리테일이라고 요 그로서리 데이터보다 규모도 크지만 조금 더 기업에서 그냥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분석용으로 조금 덜 가공된 상태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이어갈 건데요. 이번 장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비즈니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형태를 온라인 리테일은 갖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리테일이 비즈니스, 아이고, 온라인 리테일 데이터가 비즈니스 모양하고 실제로 가깝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실전 관점에서 본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이걸 분석의 적절한 형태로 가공하는 것도 꽤 노력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연관 분석을 하려다 보면 그게 이제 기업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게 이제 기계가 그냥 뽑아내는 것보다 비즈니스가 관련된 경우에는 어, 부득불 클렌징이라든지 가공이라는 일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거를 살짝 맛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ML 엑스텐드 라이브러리는 이게 이제 에이파이어리 라이브러리의 경우는 말 그대로 에이프리어리 라이브러리 알고리즘만 구현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범용적인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작업 방식도 조금 달라져요.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온라인 리테일 데이터는 조금 더 기업스럽게 생겼다 그랬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분석을 진행을 해볼 때 전체 데이터로다가도 분석을 해볼 거고,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게 국가별로다가도 좀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 것, 어느 국가에서 판매가 되었는지 분석할 수 있는 컬럼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별로 다르게 보고, 또 실제로 의미 있게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이 연관 분석이라는 게 상당히 궁리를 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이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 좀 단계별로 나누어서도 분석을 진행을 해볼 거고, 분석 루틴 및 데이터 탐색 가공 기법 해석을 실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10번째 시간인 이번 시간에는 ML 엑스텐드 라이브러리 및 어떤 식으로 분석을 흐름을 진행할지를 살펴볼 거고, 온라인 리테일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L 엑스텐드, 얘가 머신 러닝, ML이라는 거는 이제 머신 러닝의 익스텐션, 기본보다라기보다는 거의 파이썬이 직접 제공해줘도 되는데 조금 확장된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 중에서 연관 분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요번 수업 시간에는 일단 두 단계로 진행을 할 거고 두 가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보면 일정 지지도 이상의 빈발 항목을 만들어요. 빈발 항목 집합을 만들고 그 빈발 항목 집합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조합을 가지고 연관 규칙을 도출을 해요. 예를 들어서 빈발 항목에 이렇게 사과, 배가 뭐 이게 빈발 항목으로 10% 이상 됐어. 이렇게 되면 이게 사과에서 배일 수도 있고 배에서 사과일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일정 지지도 이상 되는지 찾아내는 게 빈발 항목 집합 찾는 거였었고, 요 빈발 항목 집합에서 이게 방향이 어느 쪽이 맞지 하고 연관 규칙을 찾아내는 게 연관 규칙 도출인데요. ML 엑스텐드는 이걸 명시적으로 이 단계를 구분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입력값의 형태도 있는데요.
우리가 입력할 때 이쪽이 거래 방향으로 행 방향이 거래 그러니까 거래 1, 거래 2였었는데 기존에는 그냥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다가 상품명이 이렇게 쭉 적혀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거래 1이 있고 2가 있으면 기존에는 사과, 배,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거래 2는 뭐 사과, 귤 이런 식 귤, 그 다음에 포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들어가는 모양새는 모양새가 좀 달라져요.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컬럼 방향으로 상품명이 들어가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방금 있었던 사과, 배, 귤, 포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컬럼별로 있어서 첫 번째 거래에 대해서는 아까 사과 배였었죠. 그러니까 true, true. 여기는 false, false. 그다음에 거래 2에서는 사과 true였었고 배가 false였었죠. true, true. 이런 식으로다가 이걸 집계표 형태로 하고 그 안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true, false로 나타내는 불리언으로 하는 이런 식의 형태로 입력값이 다르게 됩니다. 출력 모양도 달라져요. 에이파이어리 라이브러리의 경우는 출력 모양이 릴레이션 레코드라는 고유 객체였었는데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줍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준다는 건 조금 다루기 편한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연관 규칙에서 이제 규칙의 출력 값을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지도, 신뢰도, 리프트 외에도 우리 배웠었던 레버리지하고 확신값도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ML 엑스텐드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연관 분석뿐만 아니라 원래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한다 그랬잖아요. 머신러닝 엑스텐션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모양으로 데이터를 가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리스트 형태의 거래를 직계표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변환 도구 등도 제공을 해줘요. 오늘은 사용하지 않을 테지만 후반부 수업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ML 엑스텐드 라이브러리는 요 링크를 따라가 보면 여기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다가 라이브러리에 대한 도움말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라이브러리에는 이제 보통 이제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개념적으로 볼 수 있는 유저 가이드와 각 함수를 설명해주는 API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ML 엑스텐드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것도 여기도 뭐 클래시파이어, 분류기, 클러스터 그다음 평가, 뭐 다양한 이렇게 머신러닝스러운 것들이 있죠. 근데 오늘 관심 있는 거는 이 프리퀀트 패턴즈예요. 그러니까 빈발 항목들을 찾아내는데 에이프리얼이라는 거가 있고 어소시에이션 룰즈. 오늘은 이렇게 둘을 써볼 거예요. 여기서 빈발 항목을 찾고 연관 규칙을 찾을 거예요. FP 그로스나 FP 맥스는 똑같이 빈발 항목을 찾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3장이 아닌 4장을 진행할 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ML 엑스텐드 프리프로세싱 해가지고 트랜잭션 인코더 해가지고 데이터를 여기서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뭐 사이킨 런 같은 데서도 비슷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요. 해서 ML 엑스텐드 라이브러리에서 우리가 이제 프리퀀트 패턴즈 방금 앞 페이지에서 봤죠. 이 프리퀀트 패턴즈라는 모듈에서 이제 에이프리얼이 요번에는 에이프리얼이 이 알고리즘 이름 자체가 있어요. 이건 빈발 항목을 찾아내는 거라고 했었고요. 자, 입력 값으로 데이터 프레임 받고 최소 지지도 받고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이고요. 요게 이제 시스템 성능을 위해서 컬럼 네임을 암 출력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필요해서 use claims가 디폴트로 false여서 이걸 true로 바꿔놓아서 쓸 거고 뭐 maxlen은 길이가 몇 개 이상 출력할 거냐라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거를 최대 길이를 제약하는 방법. 버블스는 이제 출력 과정, 프로세싱 과정의 진행 경과를 보여주는 메시지를 출력할 거냐 말 거냐예요. 말 거냐를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로우 메모리 펄스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일정 버전 이후에 반영이 된 기능인데 메모리를 실컷 많이 쓰면 빨라지기는 하는데 연산이 빨라지긴 하는데 메모리가 다 차서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로우 메모리 속도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메모리를 절전형으로 해서 계산을 해라 한데요. 우리 케이스도 요게 구글에서 콜앱에서 진행을 하려면 요 로우 메모리를 true로 해놓고 해야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류가 나는 거죠.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 옵션도 사용하게 될 거다라고 일단 미리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1단계에서 저렇게 요 결과에 의해서 데이터 프레임 결과에 의해서 지정된 지지도 이상의 빈발 항목 집합을 추출하거든요. 여기서 추출된 빈발 항목을 이용을 해서 요 빈발 항목 집합을 이용을 해서 그- 요게 이제 인풋이 되는 거예요. 요 데이터 프레임은 빈발 항목, 빈발 항목이 여기로 들어가서 어소시에이션 룰을 정해냅니다. 근데 어소시에이션 룰, 연관 규칙을 어느 조건 이상이 일하는 걸 만들 거잖아요. 이 조건이 신뢰도일 수도 있고, 점수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리프트 같은 지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뭘로 기준으로 할래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점수를 원해 해가지고 민 스레시홀드 임계치라는 값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 단계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요거 이제 실제로 다음 시간 이후에 진행을 하면서 보면 좀 더 이해가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데이터라고 얘기한 이 온라인 리테일을 엑셀 형태로 돼 있는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GitHub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GitHub에 있는 거를 판다스로 읽어서 사용을 할 거고, 자, 한번 살펴볼까요? 컬럼이 인보이스 넘버, 인보이스가 송장인데 이게 이제 거래 단위라고 보면 돼요. 근데 같은 번호가 하나, 둘, 셋, 넷, 다, 꽤 많이 여기까지 7개가 같은 번호네요. 이게 하나의 장바구니인 거예요. 장바구니 하나가 한 줄이 아니라 인보이스 넘버가 여러 개 들어있고 스탁 코드, 이게 이제 품목명이면서 이게 품목 설명, 상품 설명이에요. 통상 이제 기업에서 코드와 코드를 사용하는 설명문이 들어있겠죠. 요 71053의 경우는 화이트 메탈 랜턴 해가지고 등이네요. 뭔가 이렇게 하얀 메탈 등이래요. 그 다음에 84406B는 크림 큐피드 하트 코트 행어. 여기는 이렇게 일상생활 잡화들이 있는 가게예요.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상품 코드명하고 상품명이 있고 퀀티티 몇 개 구매했는지, 그다음에 언제 구매했는지, 인보이스 데이트 발생일자. 이건 같은 송장이니까 지금 날짜가 같고 연월의 시간까지 있죠. 그다음에 그다음 번호는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가네요. 2010년대에 10년 데이터예요. 그다음에 요거 하나 상품별 단가, 그다음에 누가 고객 구매했는지 고객 구매 번호.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고객이 같죠. 요거는 두 개짜리, 여기도 같은 고객인데 요 세 번째는 이제 고객명이 달라지네요. 국가가 있다라는 건 다른 국가가 있나 봐요. 일단은 지금은 유나이티드 킹덤, 다 영국 제품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보통 회사에서 거래 데이터를 기록을 하는 형식은 이런 형태를 많이 떼어요. 그래서 이 거래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왜냐면 우리는 행방형으로 거래가 필요했고 열방형으로 이제 상품명이, 항목명이 이렇게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이 형태로다가 데이터를 우선 가공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가공을 한 다음에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분석 내용이 많다 보니까 단계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우선은 기초 분석, 지금 앞에서 받아본 이 데이터 그 자체가 물리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행과 컬럼이 어떻게 되고 그 데이터가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기초 분석, 입력 데이터의 형상, 물리적인 확인을 할 거고요. 주요 컬럼에 대해서 속성을 확인할 거예요. 우리 이제 여기서는 고객 수, 국가별 월별 거래 건수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는데, 그 이전에 그 트랜잭션 수, 트랜잭션 수도 궁금하고 상품의 수도 궁금하죠. 상품 수. 요런 거를 기본적으로 집계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가공은 여기에 이제 모양도 바꿔줘야 되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여기 거래 1, 2 이런 식으로 되고 상품 1, 상품 2 해가지고 상품의 개수만큼 되게 이렇게 큰 테이블이 되겠죠. 이런 큰 테이블 집계형으로 바꿔줘야 되는 게 있는데, 또 현실 생애에서는 이 인보이스 번호나 디스크립션이 정상적인 데이터만 담고 있을 거냐, 아니면 좀 이렇게 이상한 값이 있을 거냐, 음수값 같은 게 있으면 곤란할 거잖아요. 구매량에.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정돈 내지는 클렌징 작업도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분석 첫날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두 번째 시간에는 ML 엑스텐드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빈발 항목을 생성하고 에이프리어리 함수를 사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프리퀀트
프리퀀트 아이템 셋이 나오고 이 프리퀀트 아이템 셋 나온 거 갖고 어소시에이션 룰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어소시에이션 룰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요거를 또 이제 연관 규칙을 도출하는 요런 과정을 퀵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요게 이제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는 첫 번째 시간. 요 분석 2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분석 2에서는 이제 빈바람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적정 최소 지지도라는 걸 A앗하고 정하게 되는데 이 A앗을 하려면 그래프도 그려봐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해볼 거고 그래서 많은 히스토그램을 좀 그려보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빈바람목 분포를 관찰하고 이게 두 건 이상인 빈바람목이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연관 규칙을 하려면 이런 부분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연관 규칙 자체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연관 규칙을 해석도 해보고 요거에서 이제 우리가 5가지 지표를 가지고 지지도하고 향상도까지는 썼지만 지지도하고 신뢰도까지 써서 연관 규칙을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향상도, 리프트, 레버리지, 확신을 갖고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데 우선 전 데이터를 갖고 한번 해볼 거고 네 번째 시간에는 국가별로다가 프랑스 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볼 거고 독일은 예시만 제가 이제 담아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